자, 오늘 시장의 흐름 무난하게 좀 봐도 좋을까요? 예, 무난하고요. 네. 상황에 따라서는 특히 코스닥 장세가 조금 더 이런 강세가 이어질 소지가 높다는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건데, 하지만 조건이 필요합니다. 현재 코스피 증시, 코스피가 약간 정체된 상황 속에서 약간 틈새적으로 또는 어떤 측면에서 봤을 땐 기회적입니다. 그렇게 올라오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이번 주 말에 현재 삼성전자 실적 가이던스가 발표가 됩니다. 그와 관련돼서 삼성전자 주가는 어떻게 될 것이며, 그랬을 때 현재 코스닥 전반적인 시장의 판도는 어떤 영향을 받을지에 대한 윤곽도 좀 잡아놓으면서 코스닥 시장 및 그와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 윤곽을 또는 현재 전략을 세워놓고 보실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미국 물가인데요. 미국 물가는 두 가지로 측정이 됩니다. 보편적으로 이제 우리가 측정하는 몇몇 샘플에 의한 물가를 한 종합 가중 평균해서 하는 물가 지수도 하고요. 현재 미국이 주로 사용하는 물가 지수는 개인 소비 지출을 총합해서 물가 지수를 산정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PC 물가 지수인데요. 그것이 작년 동기 대비로 지난 2월 달치입니다. 3월 달이 아니고요. 2월 달치에 PC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가 작년 동기 대비 2.1%로 집계가 됐다는 거죠. 이 수치는 상당히 놀라운 수치입니다. 4년 내 최고치고요. 또 현재 미국 연준이 제시했던 목표치 2%를 5년 만에 처음으로 넘는 그런 수치라는 것이죠. 물론 여기에는 보다 중요한 핵심 물가 지수 도 감안을 해야 된다는 건데요. 핵심 물가, PC 물가 지수는 가격 변동이 심한 식품이나 에너지 가격을 뺀 그런 물가 지수를 뜻합니다. 이 물가 지수도 좀 올라왔어요. 작년 동기 대비 1.8% 증가됐습니다. 최근 1년 동안에 핵심 PC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는 1.6 내지 1.7% 수준으로 거의 재미없을 정도로 거의 고정된 상태였다는 건데요. 최근 들어서 그 물가 지수가 월별로 따지면 0.1%포인트씩 조금씩 올라가는 기색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물가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라고 한다면 그렇지 않아도 금리를 인상하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그 긴축 모드가 좀 강화될 소지가 있다는 건데요. 미국의 뉴욕 연준 총재 윌리엄 너들리가 한마디 했습니다. 지금 연 2회 이상 금리를 인상하는 것은 그런 측면에서 마땅하다, 합리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경제 지표가 더 좋아진다. 여기서 이 얘기는 경제 지표는 아마도 물가를 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가가 조금 더 올라가서 오히려 물가가 더 올라가는 것이 부담이 된다면, 그렇지 않아도 고양이 목에 현재 방울 다는 그런 일 수도 있습니다. 보유자산, 미국 연준이 갖고 있는 보유자산을 드디어 축소하는 그런 선택, 결정을 할 수도 있다는 발언을 했다는 거죠. 연준 위원 중에서는 최초로 이 부분, 아킬레스 건일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언급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는 건데요. 현재 이 미국이 보유한 자산이 얼마나 크길래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는 궁금증을 이제 갖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원래 미국의 연준이 갖고 있는 보유 자산은 1억 달러 미만이었습니다. 하지만 2008년도 금융 위기를 맞이하면서 연준이 양적 완화를 실시를 했죠. 그래서 미국 연준의 화폐를 발행해서 속된 말로 찍어서 현재 당시 MBS 모기지 증권입니다. 주택 저당 증권 및 그리고 국채를 대거 매입을 합니다. 매입을 하면 돈을 풀었죠. 그것이 바로 양적 완화입니다. 1차, 2차, 3차 양적 완화를 하면서 당시 3조 5천억 달러가 시장에 투입됐습니다. 이 3조 5천억 달러는 돈을 찍어서 현재 돈을 찍어서 한 그런 유동성이라는 것이죠. 이 유동성이 미국의 연준 자산은 그대로 담겨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합계가 무려 4조 5천억 달러까지 늘었다는 건데, 사실 이런 정도의 자산 규모는 그 미국 연준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던 초유의 현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 번도 이 경험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러한 막대한 자산을 계속 끌고 가야 되는 것이 마땅한지 아닌지에 대한 의심이 계속 들었던 것이고, 언젠가서 이것을 줄이긴 줘야겠지만 그 타이밍이 언제인지, 또 그것이 만약에 시장을 경직시킬 수 있는 어떤 위험성이 있는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그런 논란이 심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한데 이 부분이 공식적으로 조금씩, 특히 윌리엄 더들리라고 한다면 미국 연준
위원들 중에서도 서열 3위 정도 되는 막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의 입에서 나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이 보다 공식화되고 어느 정도 그것이 사실화된다면 상당한 현재 지금 매파적 분위기가 미국 증시를 다소 긴장시킬 소지가 좀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제 그와 관련된 영향력은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크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금리 인상과 거의 비슷한 정도의 시장 반응이 있을 것이다 하는 그만큼 시장의 내성이 갖춰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작년 12월달 금리 인상할 때도 마찬가지고 이번 3월달도 마찬가지죠. 그와 관련된 시장의 반응은 그렇게까지 상당히 위협적이지는 않았다는 것에서 지금 현재 미국이 설사 현재 보유 자산을 축소하는 즉 보유 자산을 축소한다는 것은 현재 자산을 매각한다는 것보다도 만기 도래한 채권을 재투자하지 않는 방식, 약간 소극적인 방식이죠. 그런 방식일 테니까 그것이 시장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과 시장의 내성이 또 형성돼 있다는 것도 그만큼 현재 미국 경기가 탄탄하다는 것이 뒷받침이 돼서 그 영향력, 특히 심리적 억제력은 크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고 이 부분은 윌리엄 더들리 미국 연준 총재도 또한 같은 현재 기조로 현재 설명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큰 문제는 당장 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잠재적인 리스크 기반은 될 수 있다는 것이 이러한 것이 부담이 되는 터에 또 미국의 현재 증시 또는 부동산도 마찬가지 자산 가치가 꽤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가 잠재적 위험으로 깔려 있는 상태에서 어떤 다른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이른바 블랙스완 같은 그러한 현재 테일 리스크가 발생이 될 경우에 그것이 터질 수 있는 위험은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에 대해서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잠재적 리스크로 작용될 수 있는 위험성이 깔려 있다 하는 정도의 경계는 하면서 이들을 봐야 된다는 정도로 현재 지금 미국의 현재 보유자산 축소라고 하는 움직임보다 강한 긴축 기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과 관련된 시각을 갖고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